자, 과학계에 아무도 아니죠. 권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과학계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주변 일부에서. 과학계, 사실은 과학을 한 분도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요즘 이 원종우 씨가 불러나와가지고. 그래서 과학계 유재석이라고. 과학계 유재석이라고. 계속 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사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게, 예. 몇 번 얘기했지만 원종우 씨가 정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원종우 씨가 어느 날 이게 이제 풀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UFO에 꽂혀가지고 UFO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딴지일보에 연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서문도 부탁해가지고, 예. 저도 썼어요. 이 정도 설득 노력이면은 UFO가 없어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썼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꾸역꾸역 그쪽으로 가더니, 예. 이제는 정말 국내 내노라는 박사님들 모시고, 토크를 하고 막, 사람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전공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생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네. 다 해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뚝 나올 수도 있어요. 얻어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은 개띠니까 올해 네, 개. 황금 개띠라면서요. 왜 황금이 붙는 거죠? 이게 무술년인데 무자에 금이란 뜻이 있대요. 어허.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황금 개띠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개 이야기. 네. 예. 해보세요. 개는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예. 사람이랑 굉장히 유대가 많고 네. 감정적인 유대가 많고 그래서 가족같이 되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예. 개 키우시나요? 지금 저는 개를 키우는데, 네네. 한 마리. 저 예전에는 어릴 때 키웠던 기억 말고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처음 다시 키웠는데, 네. 이 개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개 주인이지. 견주. 네, 개 주인이지. 엄마 아빠라고 아기라고 부르고 개를. 네. 한 몇 년 키워보면 그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개가 수학 문제, 미적분 이런 것만 못 풀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다. 네. 근데 미적분은 전화 공정제임도 못 푸니까.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예. 어쨌든 개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개는 원래 늑대였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네. 예. 늑대는 되게 사나운 동물인데 예. 왜 이렇게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 늑대는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크죠. 늑대를 개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늑대는요. 성인 키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네. 만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큽니다. 늑대는. 근데 얘네 그렇게 사납고 큰 네. 이제 포식자인 맞습니다. 늑대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원래 이제 늑대가 포유동물 중에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었다. 네. 그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사냥할 때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대단하죠. 그냥 서로 돕는 정도가 아니고 네.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합심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도 좋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평생 해로하고 동반자가 돼주고 네. 서로의 새끼를 보살피고 하면 사회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지금 걔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나 애정이나 사회성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죠, 인간하고 같이 지낸 지. 최근까지만 해도 한 1만 2천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길어야 1만 5천 년이다. 예. 근데 최근에 2000년 넘어서 예. 3만 년이 넘은 개 두개골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썩었던 건 아닌데 이제 늑대의 머리가 아닌 개의 머리 형태로 아하. 이미 좀 변해 있는 그게 벨기에하고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더 오래된 게 아니냐. 3만 년 이전에 이미 개가 예, 그랬을 수 늑대로부터 분리돼서 그렇죠. 개가 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개와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설득력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람이 개를 선택해서 네. 가축화 혹은 애완동물화 하였다라고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뭐 10,000년 전이든 30,000년 전이든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개를 예를 들어 늑대의 새끼를 사람이 기르면 당연히 가축하거나 사람하고 친근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다. 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개가 사람이 버린 늑대 중에 일부가 사람이 버린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 주변에 있으면 이롭구나 생각해서 인간 주변에서 그러니까 늑대가 선택했다는 거죠. 예, 사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인간과 같이 살기를 선택했다는 설. 예, 맞습니다. 네. 늑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사나운 늑대를 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애완동물 하기도 어려운 거고, 늑대가 와가지고 사람 주변에 좀 그중에 순한 애들이, 예. 이제 쓰레기도 먹고 음식 남은 것도 먹고 하다가 순한 애들이 동화가 되면서, 네. 그 순한 애들의 자손들은 또 순하게 또 예.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점점 순해졌다. 늑대가 선택한 거지. 예, 예. 사람이 늑대를 선택해서 저 동물은 우리가 인간의 동반자가 될 것이야 하고 네. 알고서 가축한 것이 아니다. 예. 뭐, 그랬겠어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예, 예.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예. 얘는 일단 무서운 또 포식자인데.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개가 없었다면 인류 지금 우리의 현생 인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팻 시포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데 예. 우리 직계 조상이 이제 크로마뇽인 아니겠습니까? 이 크로마뇽인들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하고 유일한 인간종으로 이제 지구에 살게 되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이 키도 크고 예. 뼈도 두껍고 힘도 세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심지어 이 뇌 용량도 컸습니다. 머리가 크다고 꼭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신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원종호 씨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곰단장님도 마찬가지죠. 이 네안데르탈인을 어떻게 이겼을까 크로마뇽인이 예. 또 개를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개가 사냥도 잘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개가 이제 싸움을 하면은 네안데르탈인한테 크로마뇽이 지는데 네. 개가 사냥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제 크로마뇽인을 도와서 그랬다. 융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설이 네안데르탈인을 있다. 멸망했다. 그런 설까지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구의 인류가 이제 유일한 인류가 된 거다. 그 설이죠, 뭐. 설이죠. 나름대로 근데 뭐 학설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12,000년 전에 옛날에 발견된 그 개화석. 예.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발견된 건데 예. 그때 이 사람이 강아지를 쓰다듬은 채 죽어 있어요. 같이 껴안고 죽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네. 굉장히 사람하고 개하고는 지금과 다름없는 유대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었다. 그거는 뭐 이미 그 가축화한 개 같은 경우에는 주인 혹은 뭐 동반자를 뭐랄까 따르는 정도가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정말로. 예. 개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기한테 필요한 걸 다 주니까요. 그게 필요한 걸 안 주는 주인도 따르니까요. 네, 감성이 메말르셨군요. 그 왜 외국 가시면은 소위 말하는 노숙자들 네. 옆에 이제 개 같이 강아지가 있죠. 큰 개도 있어요. 예, 같이 잡니다. 예, 도망 안 가고. 예. 그게 이제 난방 역할도 하고요. 난방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동종 사는 데도 유리하고 거리에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자기 보호도 되고요. 그렇죠. 개가 네. 여러 용도로 외국의 그 노숙자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개를 옆에 껴안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개를 옆에 데리고 있으면 좀 좋게 보여지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개가 예. 개한테만 먹을 걸 주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개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근데 개는 사실 한 종이거든요. 생물종으로 따지면. 네. 한 종이란 말은 모든 개 종류가 다 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새끼가 태어날 수 있고, 그럼 이제 동물, 생물적으로는 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품종이라고 네. 해서 개 모습이 다른 거는 품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340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종이요? 예, 네. 우리가 아는 건 뭐 몇십 개에 불과하지만, 작은 거는 몸무게가 500g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 그런 거는요. 예. 그 정말 잔인한 행위예요. 아주 과하게 만든 거죠, 정말로. 네. 그 실제 강아지가 개가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신장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작게 컵에 들어가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못 살아남아요. 네, 이 성체 크기가 이렇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개는 뭐 한 뼘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정말 잔인한 얘기입니다, 사실. 크게는 100kg이 넘는 개까지 있으니까 이게 다 한 종이가 교배가 가능하다. 100kg요? 예. 100kg가 500g짜리를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100kg 얘기죠. 넘으면 송아지인데, 송아지. 예, 이게 교배를 권장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에 너무 치중을 해서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 좀 인위적인 교배를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시켰죠. 그래서 정말 브리티시 불독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교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몸 형태가 좀 많이 좀 어긋난 경우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보기 귀여우라고 막 얼굴에 주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그 주름이 겹친 상태에 피부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잔인한 거죠, 진짜. 얼굴 짧은 단두종 개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이제 얼굴이 짧아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대요. 얼굴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지능이 뛰어난 외계인이 인간이 귀엽다고 조그맣게 만들고 막 피부 늘어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피부병 걸리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예. 잔인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닥스훈트 같이 다리 짧은 개들은 원래 이제 짧았지만 더 짧게 만든 거라 일부러. 보통 이제 다리 4개짜리 개들은 허리 디스크가 안 생기는데 동물들은 이 개는 이제 닥스훈트는 허리 디스크 위험이 항상 있다고 해요. 아, 너무 짧아서. 예,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진짜 비율이 안 잔인한 거예요. 맞으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사실 요즘 들어서 그냥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하려면 또 계속 근친 교배를 해가지고 순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전병. 어디 있어요? 다 이미 교배에서 만든 그렇죠. 건데, 그래서 유전병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근친 교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개 능력이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후각은 인간의 이게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최소한 100배에서 심지어 100만 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감은 안 와요, 100만 배가. 100만 배는 어느 정도일까요? 100만 배라는 건 뭘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마약 아시다시피 목견들 쌓이는 건 아는데. 예, 마약 탐지하는 거야 흔히 알려졌는데 암의 냄새를 맡아서 암을 탐지하는 개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100만 배가 아닐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의 세포에서 나는 냄새하고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캐치하는 개가 있다는 암세포의 냄새를 맡는 거죠. 실제로?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구한 개들이 있어요. 오. 주인 몸에 암세포 냄새를 맡아가지고 계속 짖고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핥고 병원에 가봤더니 거기에 암이 있는 겁니다. 야. 예, 뭐 이렇게 인간을 구하는 개도 있다. 잘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부분, 암 부분을 우연히. 어쨌든 실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 개가 계속 그 특정 부위를 핥고 짖고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 암이. 네네. 암이다. 몇 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대단하네. 그래서 아무튼 개가 이렇게 대단한 동물이니까 참 가족같이 잘 살아보자. 과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과학계에 아무도 아니죠. 권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과학계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주변 일부에서. 과학계, 사실은 과학을 한 분도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요즘 이 원종우 씨가 불려나와가지고. 그래서 과학계 유재석이라고. 과학계 유재석이라고. 계속 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사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는 게, 예. 몇 번 얘기했지만 원종우 씨가 정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원종우 씨가 어느 날, 이게 이제 풀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UFO에 꽂혀가지고 UFO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딴지일보에 연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서문도 부탁해가지고, 예. 저도 썼어요. 연자가 돼주고, 서로의 새끼를 보살피고, 아무튼 사회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지금 걔가 가지고 있는 뭐 헌신이나 뭐 애정이나 사회성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죠 인간하고 같이 지낸 지 최근까지만 해도 한 1만 2천 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길어야 1만 5천 년이다. 근데 최근에 2000년 넘어서 3만 년이 넘은 개 두개골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썩었던 건 아닌데 이제 늑대의 머리가 아닌 개의 머리 형태로 이미 좀 변해 있는 그게 벨기에하고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더 오래된 게 아니냐. 3만 년 이전에 이미 개가 늑대로부터 분리돼서 그렇죠. 개가 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개와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설득력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람이 개를 선택해서 네. 가축화 혹은 뭐 사람이랑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가깝죠. 유대가 많고 네. 감정적인 유대가 많고 그래서 가족같이 되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예. 개 키우시나요? 지금 저는 개를 키우는데 그 네네. 말이 저 예전에는 어릴 때 키웠던 기억 말고는 이제 성인한 이후로는 처음 다시 키웠는데 네. 이 개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개 주인이지. 견주. 예, 개 주인이지. 엄마 아빠라고 아기라고 부르고 개를. 네. 한 몇 년 키워보면 그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개가 뭐 수학 문제, 미적분 이런 것만 못 풀지 뭐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다. 예. 근데 미적분은 전화 공정제임도 못 푸니까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예. 어쨌든 개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개는 원래 늑대였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네. 예. 늑대는 되게 사나운 동물인데 예. 왜 이렇게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 늑대는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크죠. 늑대를 개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늑대는요 그 성인 키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네. 만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큽니다. 늑대는. 근데 얘네 그렇게 사납고 큰 네. 이제 포식자인 맞습니다. 늑대가 이렇게 된 그 배경에는 원래 이제 늑대가 포유동물 중에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었다. 네.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사냥할 때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대단하죠. 그냥 서로 돕는 정도가 아니고 네.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합심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도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도 좋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평생 해로하고 동반. 이 정도 설득력 노력이면은 UFO가 없어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썼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꾸역꾸역 그쪽으로 가더니 예. 이제는 정말 그 국내 내노라는 박사님들 모시고 토크를 하고 막 사람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전공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생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네. 다 해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뚝 나올 수도 얻어 있어요.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자, 오늘 뭡니까? 아, 네. 이제. 오늘은 뭐 개띠니까 올해 네, 개. 황금 개띠라면서요. 왜 황금이 붙는 거죠? 이게 그 무술년인데 무자에 그 금이란 뜻이 있대요. 어허.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황금 개띠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개 이야기. 예. 네. 해보세요. 개는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예.